자, 단어는 확률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이 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경우의 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주사위를 3번 던진다. 주사위 한 번 던지면 나오는 눈의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우리가 말하는 주사위 다이스는 육면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마주보는 눈의 합이 7이다. 뭐 이런 규칙도 있긴 한데 요 1이라는 눈부터 해서 6이라는 눈까지 총 6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사위 하나를 던진 경우의 수입니다.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3번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 6가지. 두 번째 던지면 또 6가지. 세 번째도 6가지. 얘네들을 모두 다 곱해줍니다.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이런 곱하기 연산을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그 경우의 수를 셈할 때는 곱셈의 관계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이야. 동시에 선생님 그럼 주사위 3개를 동시에 휙 던지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야. 주사위를 3개 던진 게 아니라 3번을 던진다 하더라도 선생님 3개면은 하나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요? 라고 얘기하겠죠. 시간 개념의 동시가 아닙니다. 개념상 논리적으로 동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3번 던진다라는 그 행위 자체 하나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보는 겁니다. 그 행위 안에서 구성이 오늘 하나 던지고 내일 하나 더 던지고 1년 뒤에 또 던지든 어쨌든 3번을 던지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 동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으로서의 동시가 아니라 개념상 문제에서 관찰하는 사건의 경우가 동시에 중복되네. 사건의 개념상 이어져서 나타나는 건지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영향과는 상관없이 시간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경우 구성하기 나름입니다. 주머니에 1부터 6까지 적힌 공이 있습니다. 맞나? 1부터 4까지 적힌 공이 있습니다. 공을 하나씩 선택해 뽑아낼 겁니다. 3명의 친구가 공을 뽑아낼 거예요. 3명이 한 개씩 뽑을 거고요. 그리고 뽑은 공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공을 뽑았다. 1이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뽑는 친구가 1을 뽑을 수는 없겠죠. 앞에 선생님이 1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처음 뽑는 친구, 첫 번째 공을 가져가는 친구는 몇 가지의 경우가 벌어지겠습니까? 4가지죠. 1, 2, 3, 4, 4가지. 4개 공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4가지의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공을 가져가는 친구는 3가지. 앞서 친구가 가져가고 넣지 않았다고. 내가 1을 뽑았으면 다음 친구는 1 말고 2, 3, 4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세 번째는 앞서 뽑고 남은 2개의 공들만 있으니까 2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이것 역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해주는 거예요. 앞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앞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합의 법칙은 어떠한 경우일 때 또 벌어지느냐? 가위바위보랍니다. 가위바위보를 영어로 얘기하는 걸 나는 30살 넘어서 알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이런 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거 배울 기회가 없었어. 락, 시저, 페이퍼라더라고. 여튼 가위바위보는 진짜 완벽한 게임이야. 무승부가 있긴 하지만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패배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기는 경우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한 것도 없고 완벽한 무기도 없어요. 가위는 뭐 상대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잖아. 비기는 경우, 이기는 경우, 지는 경우 완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답니다. 승자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승자가 결정되는 경우. 그러면은 첫 번째, 갑이 이기는 경우를 찾아봅시다. 갑이 가위를 낼 때 상황을 조금씩 분류해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갑의 경우고요, 을의 낸 경우고요. 갑이 가위를 내고 이겨야 돼. 그럼 을은 뭘 내야 됩니까? 보를 내야지만 갑이 이기는 상황이죠. 갑이 바위를 냈으면 을은 뭘 냈어야 되는 거야? 가위고. 갑이 보를 낸다면은 을은 바위를 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몇 가지 경우입니까? 얘네들이 한 세트가 되어서 세 가지인 거야. 갑이 승리하는 것은 총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을이 승리하는 것 똑같이 세 가지야. 갑과 을 이름만 싹 바꿔놓으면 돼. 오케이? 갑과 을의 이름만 바꿔놓으면 을이 승리하는 경우예요. 을갑이 역시 을이 하는 경우입니다. 을 승리하는 경우도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두 개 곱합니까? 자,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동시라는 건 뭐냐면은 갑이 승리하는 상황과 을이 승리하는 상황이 한 시합에서 같이 벌어지겠냐고. 민준아,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는데 나도 이기고 민준이도 이겨. 우리 모두 승자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따로따로 승자가 일어나고 따로따로 발생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거냐, 횟수 이런 거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결과, 마지막에 발생한 사건들이 같이 일어나느냐 따로 일어나느냐, 이걸 관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확률 이야기로 간다면은, 확률은 우리가 수학적인 확률로 다루어 갑니다. 수학적인 확률이란 게 뭐냐면은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보는 겁니다. 아우, 왜? 주사위를 던진다. 몇 가지 경우가 벌어진다고? 주사위를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까? 6면체 주사위 6가지 일이 벌어져. 그게 모든 경우의 수야. 6개의 주사위를 6가지 경우가 나오는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그때 1이라는 눈이 나오는 확률은 1이라는 사건은 한 번밖에 벌어지지 않잖아. 1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만약에 주사위가 1, 1, 2, 3, 3, 3 요렇게 적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주사위라고 합시다. 1이 나올 확률은 얼마? 전체 6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 1이 2개 있으니까 6분의 2, 3분의 1. 그렇게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보는 겁니다. 쌤, 요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이 하나, 1, 2, 3, 3개 있으니까 그래서 3분의 1인가요? 그거하고는 또 다르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종류가 3개이냐? 나오는 개수가 종류가 개수, 경우가 되지는 않아요.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3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겁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1. 모든 확률의 합은 1. 주사위가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 4, 5, 6 결국 모든 경우가 분자로 다 들어가서 따로 벌어지더라도 더하기 해줘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의 합이 결국 모든 경우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짝수가 나오는 경우 2, 4, 6 3가지,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1, 3, 5 3가지. 2분의 1, 2분의 1의 합이니까 1이잖아.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입니다. 모든 확률의 연산의 끝은 1이라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확률, 우리가 100%로 이야기하는 것이 확률 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에서 벌어지는 건데 주사위 눈만큼 오른쪽 이동하고 주사위의 눈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답니다. 110번의 이야기고요. 주사위 눈만큼 오른쪽 이동하고 주사위 눈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답니다. 주사위를 2번 던졌어요. 그럼 전체 몇 가지의 경우가 발생합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6, 6에 36이야.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처음 주사위가 1이 나오고 두 번째가 2가 나온 거랑 처음 주사위가 2가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온 거는 전혀 다른 경우예요. 1,2라는 지점으로 갈 수 있고요. 2,1이라는 지점으로 가는 거니까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주사위를 2개 던진다. 주사위를 2번 던진다. 순서대로 주사위 2개를 던진다 하더라도 그 2개 주사위는 서로 다른 주사위예요. 색깔이 다르든 크기가 다르든 모양은 뭐 육면체계로 같은 거긴 한데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들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 넓이가 15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가로로 그리고 정북의 방향 세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사위 눈이 곧 좌표가 되겠고요. 주사위 눈이 도형의 각 변 가로 세로 길이가 되겠고 처음에 있는 좌표가 가로 길이, 뒤에 있는 게 세로 길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세로 곱의 절반이 넓이가 되겠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 계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삼각형 넓이는 2분의 AB입니다. 확률 아니야. 그냥 넓이 연산한 겁니다. 그 넓이가 15 이하여야 한다네. 넓이가 15 이하. 이상. 그렇다면은 AB의 곱이 3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알 수가 있네요. 이때 A와 B라는 값은 대체 무엇입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주사위를 2번 던져 나온 첫 번째 눈의 수의 길이만큼 이동하겠다.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스몰 a고요.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이 스몰 b네요. 즉 a와 b의 값은 1, 2, 3, 4, 5, 6의 자연수 중에 그 누군가야.
1, 2, 3, 4, 5, 6 곱해서 30 넘는 거 만들어 보세요. 몇 가지?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 5, 5, 6, 30, 6, 6, 5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6, 6. 30 그리고 내 6, 6, 36까지 이렇게 세 개야. A, B의 곱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에 어울리는 식을 찾아내야 돼. 하나하나 놓고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금방 답합니다.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문제로부터 정리해내는 거. 이게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모의고사에서는 그게 더더더더 많이 나오는 거고. 따라서 전체 36가지 경우라고 했잖아요. 주사위로는 11, 12, 13부터 61, 62, 63, 66까지 그렇게 36가지입니다. 그 중에 3가지가 넓이 15 이상이니까 약분해서 12분의 1이라는 값을 확률로 가진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했던 수학적 확률입니다. 질문의 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이야.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도표와 함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아주 흔해 빠진 형태입니다. 그림이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림 없으면은 내가 직접 그림 그려서 함수 그래프 그려서 문제에서 설명하는 상황에 맞춰서 도형 그리면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좀 해야지. 그런데 뭐 몇 번 수업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알겠지만 이런 속도로는 절대 문제들 다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전체 다 해서 문제가 한 300개 조금 넘는데 아직 남은 문제가 200개 가량이나 되는데 이렇게 문제 하나당 5분 10분씩 투자하면서 설명 못합니다. 몇몇 문제들은 30초 만에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방향만 잡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한 문제에 10분 15분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이 굳이 필요 없이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도 긴 설명 없이 때로는 간단하게 그냥 지레 짐작처럼 짚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는 풀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어려우면 그 문제 3번, 4번 읽어오세요. 문제 조건이 무엇이고 그 조건, 문장들을 식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줄 테니까 소개하고 설명할 테니까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인식하고 오라고. 하나 비유를 해볼게. 진주 시내 모든 버스 노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주에서 버스 굴러가는 체계는 알잖아. 본인들이 각자 자주 타는 버스 위주로 알잖아. 120번, 260번, 251번. 근데 윤달 지난번에 350번 탔다 했나? 270번 탔나? 번호 까먹었지? 그럼 또 실수한다? 자주 안 타는 번호 같은 건 쉽게 헷갈린다고. 그럼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라고 해봤자 표지판에 나와 있는 정류장 이름이잖아. 우리는 갤백하면 아 갤백이 어디 있는 거지. 그리고 뭐 10호 광장하면 아 10호 광장이 어디 있는 거구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고. 근데 서울 지하철 노선 딱 펼쳐놔. 2호선 하나만 그려놨어. 교대랑 강남. 교대 강남 얘기는 많이 들었어. 근데 얘네들 대체 어디 있지? 하나씩 일일이 찾아가야 돼. 내가 가야 되는 곳은 따로 있는데 거긴 어딘가 헷갈려. 위치를 몰라.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최소한 지금 이런 이야기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교대 강남이랑 지역명은 많이 들었잖아. 처음 듣는 지명이라면은 하다못해 진주가 아니라 전주에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어요. 전주에서 버스를 타야 돼.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 지명 봐도 아무 데도 모르잖아. 나는 한옥마을 갈 거야. 거기 가면 맛있는 거 있대. 거기 가면은 사진 찍을 때도 많대. 아싸 가야지. 택시 타면 땡큐지만 버스를 타고 간다면 한옥마을 어딨지 쭉 쫓아가야 돼. 그러면 몇 정거장이구나 세워가지고 계속 보면서 깃 쫑긋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진주에서 버스 타고 다녀. 시내에서 진영 들어온 차를 탔어. 하고 나야 돼. 피곤해서 잠깐 졸았습니다. 눈 떴더니 무슨 정거장인지 방송도 못 들었어. 그러면 어디지 당황해? 창밖만 쳐다보면 되잖아. 교대네? 그럼 아직 남았네? 한숨 더 자. 법원 지나네? 이제 일어나야 되겠네? 준비하잖아.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는 할 거 별거 없어요. 그럼 친구한테 자 오다가 10호 강등 전에 들말 대경 있어 거기 내리면 돼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학원 다 찾아옵니다. 근데 처음 오는 친구한테 얘기하려면은 너가 시내 롯데시네마에서 버스를 타면 이 버스 번호를 타야 돼. 이걸 타가지고 몇 번째 있는 정거장에 내려야 된다. 일일이 다 얘기해줘야 돼. 그 친구들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 그래도 최소한 지명과 이름들은 알아오면은 대안은 된다고. 밑도 끝도 없이 오는 것보다 여러분도 문제를 어쨌든 이해가 안 돼도 무슨 말이 있더라 정도는 읽어오셔야 그래야 풀이가 더 빠르고 이해도 빨라지고 수월해지는 겁니다. 111번은 12개 숫자가 적혀있고 집어 던지는데 8보다 큰 수가 적힌 칸에 놓을 확률을 물었네. 8보다 큰 수는 8, 9, 10, 12에 몇 개? 세고 있나? 세도 돼. 빨리 세야지 대신. 5개. 자연수의 개수 세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11분의 5예요. 그래서 8보다 큰 수네? 쌤이 놓쳤네요. 8보다 큰 수니까 요렇게 90, 11, 12에 4개네. 12개 숫자 중에서 4개니까 12분의 4, 3분의 1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유아적인 마인드로 그림 있다 와 이거 뭐지 이거 뭐더라 이거 체스에서 이거 뭐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겨를 없습니다.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113번 문제를 좀 볼게요. 책상이 있다. 뭐래? ABCD에 1, 2, 3, 4 숫자가 적힌 카드 4장을 임의로 마음대로 한 장씩 올려뒀는데요. C에 적힌 카드의 수가 A에 적힌 카드의 수보다는 크고 D에 놓인 카드의 수가 B에 놓인 카드보다는 수보다 큰 확률. 둘 다 커야 되네. C가 A보다 커야 되고 D가 B보다 커야 될 확률.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좀 정리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1, 2, 3, 4 이런 거 원하는 거잖아. 이거를 미친 듯 다 적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일단 먼저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부터 확인해 봅시다. 모든 책상에 카드 한 장씩 놓을 경우의 수. A 책상에 놓는 카드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내가 이제 카드 놓을 거야. 내 손에 카드 4장 있습니다. 나는 알파벳 순서로 A, B, C, D 놓을 거야. 그럼 A 책상에 뭐 놓을까? 고민하겠죠?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 내 손에 카드 4장 있다고. 그럼 4가지의 경우가 벌어진다. B에 놓을 수 있는 카드의 개수는 카드는 한 장 놔야 돼. 그 한 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C와 D에는 순차적으로 2가지, 1가지가 되겠네요. 얼마? 24. 이 24가 뭡니까? 내가 지금 뭐 구한다고 이거 했더라? 전체의 경우의 수. 책상에 카드를 놓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24가지입니다. 그 중에 A가 C보다 크고 B가 D보다 큰 거 이제 반대로 C가 A보다 크고 D가 B보다 큰 거 찾아야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봐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죠. 대체 어떻게 나야 될까?
그 경우는 몇 가지나 있을까? 24개 경우를 모두 다 찾아서 내가 비교를 해볼까? 24개면은 할만하나?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방법들을 스스로 이제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쌤한테 배워라는 건데, 요거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쓰게 되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그 확률 파트 할 때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정답을 찾을 거고요. 그러면은 뚝딱딱 계산해 보니까 4분의 1의 확률이네요. 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C가 A보다 크고 D가 B보다 큰 거 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는 거. 여러분 상황에서 지금 수준으로 여러분 클래스로 푼다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상황을 가정해 가보자. A, C, B, D. C가 A보다 커야 되고 D가 B보다 커야 되잖아.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A, C, B, D라고 적을게요. 상황을 가정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A에 카드 1이 놓였다면 C에 놓을 수 있는 카드는 무엇? 조건을 만족하는 카드 C는? 네, 2가 될 수도 있고요, 3이 될 수도 있고요,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A에 1이 놓였으면은 그 다음에 C가 2가 된다. 그렇다면 B와 D는 숫자 지금 뭐 남았어? 카드 뭐 남았어? 가리고 보면은 A, C에서 1, 2를 썼으니까 B, D에서는 3, 4를 사용해야 되잖아. 근데 D가 더 커야 되는데 무조건 3, 4 요거겠네. 다시 A, C에서 1, 3을 사용했어. 2, 4가 남죠? 그래, 순서대로 작은 거, 큰 거 적으면 돼. 1, 4를 갖다 썼어요. 2, 3이네. A와 C 카드만 정해지면 B, D 카드는 자연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되네요. A에 무조건 1만 오겠어요? 네, 그럼 이제 2가 오는 경우를 봅시다. A에 2가 왔다. 그러면 C에는 3이나 4가 올 수 있겠네요. 2, 3을 사용했으니까 BD에는 1, 4밖에 안 되겠고 1, 3 해야 되는 거고, A에 3이 온다면은 D에 무조건 4가 돼야 되니까 1, 2 요렇게 해서 빠진 거야.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나씩 적으면서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일단 이 방법을 우리는 나무 가지의 모양이라고 해서 수형도라고도 불러줍니다. 뭐 크게 지금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해당되는 경우를 쭉쭉쭉 적어가는데 규칙에 맞게끔 하나씩 찾아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확률 통계에서는 이렇게 4개 책상이 아니라 9개라든지 6개 직접 손으로 적으면은 경우가 점점점 더 불어나서 실수하기 딱 좋은 사이즈를 질문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다시 학습하면 되겠고, 지금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나타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 돼야 된다. 문제에서 뭘 말하는지, 조건이 무엇인지, 규칙은 또 무엇인지, 예외 처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문제 속에 다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는 어려운 거는 살짝 숨어 있어요. 그런 함정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내셔야죠. 114번도 마찬가지잖아. 쉬운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A라는 친구가 셋째 날 식사 당번을 하래요. Day 1, 2, 3, 4가 있는데 셋째 날은 A 고정픽이랍니다. 그럼 A 빼고 누구 남았습니까? B, C, D 3명 남았죠. 자, 문제 끝내러 갑시다. 첫날 당번할 수 있는 친구는 B, C, D 3명이잖아. 셋이 동시에 하는 거야?
셋 중에 한 명만 하면 되죠.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들은 차례대로 두 가지, 한 가지 해서 경우 수 6가지밖에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착각. 풀이 보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걸 누가 못해. 한참 문제 쉬운갑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말 뜻 풀이조차 제대로 독해 못 해내면은 3 곱하기 2가 아니라 3 더하기 2도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수학 시간에 얘기해 줄 수는 없다고. 책 좀 많이 읽으시고요. 문제 좀 꼼꼼히 읽으시고요. 책 요즘에 잘 못 읽잖아.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 글이라도 좀 똑똑히 읽으세요. 밑에 불편하신 분들이 그 댓글로 그거 맞춤법 지적하잖아. 그럼 그거 한참 하면서 넘어가지 말고 이게 맞는 맞춤법이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 여러분 직접 또 바로 검색해서 찾아도 보세요. 일상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 정보를 찾는 연습도 일상에서 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돼요.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지 소비하는 연습만 하면 안 돼. 텍스트 보고 휙휙 지나가는 연습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활자를 보고 공부할 수가 없다고. 한 3년, 5년만 지나도 진짜 유튜브 보고 보고서 쓰고 레포트 참고자료, 레퍼런스로 유튜브 주소 나올는지도 모르겠어. 분명 문화가 바뀌는 건 있는데 참고 자료로 웹페이지가 사용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참고 자료라고 해놓고 네이버 블로그 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조사한 자료 실력이 뚝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때 뭐 세특 발표한다거나 뭐 과목별 발표 많이 할 텐데 블로그에서 긁어가서 붙여놓고 이러지 마세요. 네. 네. 111번. 동시에 던져. 눈의 합과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네. 쌤은 요거 보고 1부터 12까지 적힌 주사인 줄 알았어. 미안해.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휙휙 넘어가다 보면 이런 거 놓칩니다. 8보다 큰 수가 적혀야 된답니다. 두 눈의 합이라고 했네. 그러면은 확률이니까 먼저 모든 경우의 수부터 찾고 갑시다. 36. 주사위 2개 던지니까. 보통은 모든 경우의 수가 계산하기 쉬워요. 전체 경우의 수는 36입니다. 36가지 경우 중에 우리는 결국 뭐 봐야 되냐면은 두 눈의 합이 8보다 커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래 9, 10, 11, 12가 있는데 주사위 눈, 주사위 숫자 더해서 9가 되는 거 뭐 있습니까? 36 붙어 있죠. 36 있고 4, 5 있고요. 그리고 순서 바꿔서 6, 3과 5, 4도 있네요. 그렇게 4가지 경우 있습니다.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4, 6부터 시작하겠고요. 4, 6, 5, 6, 4 이렇게 3가지 4개 있었고요. 3개 있었고요. 그럼 합이 11이 되는 거는 5, 6과 6, 5 2가지 경우밖에 안 되고요. 합이 12가 되는 거는 6, 6 한 가지 경우 말고는 없네요. 그래서 1, 2, 3, 4 더하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따라서 36분의 10 약분해서 18분의 5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늘 정신 차리고 문제 풀고 설명해 주려고 하지만 쌤도 실수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계속 지적해 주셔야 되겠고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무조건 다 고지 곧대로만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해당되는 특정한 부분들도 좀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 확률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짜 나가면 됩니다. 117번 같은 경우는 남녀 학생 수가 각각 따로 있고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대표로 뽑아라고 하네요. 그러면 남학생 5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아야 된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학생 6명 중에 대표 1명 뽑는 거는 몇 가지 경우입니까? 6가지로 심플합니다. 남학생 5명 중에서 2명 뽑아내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뭐냐면은 A, B, C, D, E 5명이 있습니다. 대표가 2명이야. 반장, 부반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대표할 사람 2명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2명이니까 첫 번째 될 수 있는 사람 처음 대표 5명 A, B, C, D 중에 5가지. 그리고 두 번째 대표는 4가지. 5, 4, 20이네. 얘는 6이니까 120은 답이 없고 더한 26도 답이 없네. 뭐지? 뭘 잘못했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여학생 대표를 뽑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남학생 대표를 뽑는 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대표 2명만 있으면 돼. 반장, 부반장 개념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즉, 이 처음 5명 뽑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A가 선택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를 뽑았더니 B가 되었다고 합시다. 이 대표들 사이에 구분이 있습니까? 반장, 부반장 이런 개념 아니잖아. 그냥 대표자 2명이야. 먼저 뽑히고 나중에 뽑히고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자,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해. 여러분 5명에서 2명의 대표 뽑으세요 하고 나는 잠깐 나갔다 들어왔어. 난 결과만 볼 거야. 어디 하노? 미안합니다. 이거 거의 아닙니다. 손에 힘 빠졌습니다. 결과만 볼 거야. 결과만 볼 건데 누가 먼저 선택이 됐고 누가 나중에 선택됐는지 내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가 되었는지만 보는 거야. 즉 처음에 B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A가 선택돼도 결과적으로는 A와 B가 대표라는 사실이 동일하잖아요. 둘이 똑같은 경우인 겁니다. 중복되는 경우예요. 이거는 2가지로 셈하면 안 되고요. 하나로 셈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A, B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인데요. 5, 4, 20이잖아. 여기 곱하기 2분의 1이 된 겁니다. 왜냐면은 A, B라는 대표 2명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과정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여튼 A, B와 B, A라는 2가지 경우들이 있었잖아. 이 2가지 경우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거였다고. A, B 하나만 볼 거라고요. 그래서 요 2로 곱했다는 게 뭐 2분의 1로 곱했다. 요 2가 뭐냐면은 중복되는 동일한 경우의 수입니다. 각 상황에 대하여 A와 B라는 것에 대하여 나오는 중복된 경우의 수가 각각 2개씩이라는 거야. CD가 뽑히는 것도 CD 나올 수 있고 DC 나올 수 있는 이런 2가지잖아. 그래서 얘네들 개수를 나눠주는 건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인식과 계산이 익숙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씩 따로따로 찾아줄 수밖에 없겠고요. 다시 남학생 대표 2명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10가지입니다. 여학생 대표 1명은 1가지였고요. 그러면 전체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60. 보기에 있으니까 60이겠죠. 왜 합의 법칙이 되지 않냐고.
동시에 벌어지는 거야.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뽑았다 하더라도 따로 뽑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묶어서 3명의 대표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시간, 장소 그 개념으로 남자, 여자 동시에 선출 이게 아니야. 남자 뽑은 애들, 여자 뽑은 애들 데리고 모아서 하나의 대표단을 구성하겠다. 그게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뽑는 거 관심 없다고. 그래서 고배 법칙 60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합의 법칙의 형태로 문제가 끝이 나려면은 문제 질문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될 겁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으로 뽑을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 거고 합의 법칙이 적용되려면은 남학생 2명으로 대표를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여학생 1명으로만 대표를 구성하여라. 남녀 학생 동시에 대표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방금 쌤이 한 이야기. 남학생 2명만 대표를 하거나 여학생 1명만 대표를 한다. 이건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남학생 2명이 대표이면서 여학생 1명도 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남자 2명만 대표거나 여학생 1명만 대표이거나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일 때는 합의 법칙으로 적용해 주시는 거고요. 경우의 수 확률 이야기할 유형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19번에 이야기 하나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2단원 삼각형의 성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번 문제 먼저 보시고요. 숙제 해온 친구들 중에 확률에서 문제 질문할 거 하나만 딱 줄여 넣으세요. 채점하세요. 풀어놓은 것들 채점하세요. 문제를 읽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독해를 해 나갈 때 이런 경우의 수 문제에 보면은 나중에 뭐 함수 개수 셀 때 함수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 특히 많긴 한데 개수를 셈할 때 이 적어도라는 말이 키워드가 들어간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오히려 한자 말인데 최소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하죠. 적어도 한 사람이 빨간 공을 꺼낸다. 뭔 상황이지? 앞에 있는 경우들을 좀 봅시다. 주머니에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5개 공들이 들어있고요. 거기에서 하나 꺼내 보고 다시 집어 넣는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세팅한 조건이에요.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이 각각 공을 꺼낼 텐데 갑이 먼저 꺼내서 확인하고 집어넣고 을이 두 번째 꺼내서 확인하고 집어넣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빨간 공을 꺼내야 된대. 적어도 한 사람, 최소 한 명. 적어도란 말이 최소라는 게 조금 더 여러분한테 좀 다가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최소 한 명 빨간색 공을 꺼낸다고? 자, 그러면은 갑이가 먼저 공을 꺼내고 을이가 공을 꺼낼 때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갑이 파란색 공 나오고 을도 파란색 공 나올 수 있겠죠. 갑이 빨간색 공 나오면 을이 파란색 공 나올 거고 파란색 공 나올 수도 있고 갑이 파란색 공 나왔을 때 을이 빨간색 공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갑과 을 모두 빨간색을 뽑아내는 일도 벌어질 겁니다. 이런 4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주머니 안에는 두 종류의 공밖에 없으니까 갑이 뽑을 수 있는 거 빨간색, 파란색 2가지 을이 뽑을 수 있는 것도 빨간색, 파란색 2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의 4가지 경우인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적어도 한 사람이 빨간색 공을 뽑았다. 1, 2, 3, 4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걸까? 쌤 지책이 나오는 동안에 찾고 대답해 보세요.
2, 3, 4. 2번, 3번은 갑을 각각 한 사람이 빨간색 공이고 4번 네 번째 경우에서는 갑을 모두 다 빨간색 경우네요. 여튼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이리 뺐딱할까? 그러면은 구해보자. 확률입니다. 주머니 안에는 총 몇 개의 공이 있다? 6개 공이 있습니다.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5개. 총 6개 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가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전체 6개 중에 원하는 사건 경우수 하나잖아. 수학적 확률 6분의 1. 을은 파란색을 뽑아야 됩니다. 6분의 5네요. 그래서 66, 36분의 5라는 확률이고요. 이번에는 을이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은 6분의 5와 6분의 1의 곱이네요. 똑같은 값 36분의 5가 되겠고요. 한 사람만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은 둘의 합인 36분의 10입니다. 근데 적어도라고 했잖아. 적어도. 최소니까 둘 다 빨간색까지 봐야 돼요. 얼마입니까? 6분의 1과 또 6분의 1의 곱이라서 36분의 1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갑이 빨간색, 을이 파란색 뽑았다. 그런데 을이 빨간색 뽑은 거랑 같지는 않잖아. 을은 빨간색으로 정해졌다고. 그래서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겠고요. 정답은 36분의 5, 1의 합 36분의 11, 4번 되겠습니다. 어우야. 어이 갑자기 커지네. 이것이 적어도라는 유형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접근 자세입니다. 해당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모두 다 찾아서 확률이 되든 경우의 수가 되든 뭐 개수가 되든 셈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번거로워 보이지만 직관적이고 놓치는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허나 적어도 문제 이렇게 풀어라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적어도라는 유형의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선 풀이에서 이 첫 번째 경우 갑도 파란색, 을도 파란색 뽑는 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쳐다도 안 보고 있었다. 발상의 전환을 해봅시다. 발상의 전환. 자, 뭐 10종류의 색깔이 있습니다. 10종류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너 마음에 드는 거 8개를 골라볼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뭐 핑크, 뭐 또 뭐 있노? 색깔 아는 게 없어. 갈색 해서 뭐 하여튼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스스로 이상한 월드컵을 막 하겠죠. 아, 이 색깔도 좋고 저 색깔도 좋고 뭐 할까 막 고민을 할 겁니다. 10개 중에서 8개는 골라야 되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고. 저거 싫어. 저 색깔 뭐 지치게 더러워 하는 거 2개만 골라서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건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8개가 될 거잖아. 이 이야기 상황 이해됩니까? 10개 중에 8개 고를 바에 안 고를 2개를 선택하라고. 2개를 빼버려라고요. 오케이? 이 방금의 이 이야기가 적어도라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갑과 을이 색깔 있는 구슬을 뽑아내는, 공을 뽑아내는 경우는 36개, 그 경우 말고 색깔로만 구분하면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랑, 파랑, 빨강, 파랑, 파랑, 빨강, 빨강, 빨강. 그 4가지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3가지야. 4개 중에서 3개를 따질 바에 그 해당되지 않는 하나의 경우를 보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 이외의 경우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찾고자 하는 사건 이외의 것들. A 못 쓰고 있어. 이 여라는 게 남는다라는 그 뜻이거든. 잉여. 여러분들 그런 말 알잖아. 잉여 인간 하면서 남아 돈다 할 때 쓰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건, 적어도 한 사람이 빨간 공, 그거 이외의 사건, 최소 한 명이 빨간색이니까 그 이외의 사건 뭐? 둘 다 파란색인 거. 둘 다 파란색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파란색 6분의 5, 또 파란색 6분의 5, 66, 36분의 25네요. 답이랑 다르잖아. 엉터리.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라니까. 다시 그림으로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안에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적어도 빨간색 하나가 있어. 이상이란 말은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적어도란 말이 이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깥쪽은 파랑파랑밖에 없다고. 이 파랑파랑의 확률을 찾았습니다. 36분의 25라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확률은 이거란 말이야. 밖의 확률을 찾았으니까 안의 확률을 총 확률의 합인 1에서 빼게 해주는 거예요. 전체 확률 1에서 이외의 사건, 여사건의 확률을 빼버리시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36분의 36에서 36분의 25를 빼는 거니까 36분의 11일이잖아. 앞서서 쎄 빠지게 3개 구한 거랑 똑같잖아. 생각해볼 풀이야. 여러분이 못할 만한 문제, 이건 엄청 어려우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거 공식 외워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풀인데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문제를 쉽게 풀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사건이 있고요. 확률과 경우의 수에서 다른 질문. 남녀 학생의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남학생들끼리 학생들끼리 순서 정하게. 질문. 띠띠빵빵. 120 몇 번? 120번. 이거 바로 밑에 거네. 네. 120번이나 122번이나 살짝 비슷비슷한 문제들입니다. 1, 2, 3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조건 첫 번째, 같은 숫자 연속해서 나오면 안 된대. 1, 1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보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데 만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는 같다. 아이고, 조건 또 있네. 2개의 조건이 있네. 첫 번째, 연속하지 않는다. 유식한 말로 이웃한 수는 서로 다름. 서로 같지 않다. 두 번째, 만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동일하다. 예를 들면 어떤 숫자겠어? 각자 하나씩 예를 들어보자.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거. 가까이 있는 민재부터. 네가 선빵이야. 그럼 질문한 성원이부터. 이 두 가지 조건 만족하는 얘 하나. 5자리 숫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숫자 5개만 불러. 아니, 그러지 말고 숫자만 불러줘. 나는 그게 헷갈려. 1, 2, 3, 2, 1이란다. 자, 이렇게 해서 돌리자. 현수. 아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진이 3, 2, 1 뭔 3? 2, 3? 윤나는? 근데 좀 비슷해 지금 두 개가 1, 2, 1, 2, 1 좀 색다르네요. 숫자 하나만 썼다. 두 종류 썼습니다. 민준이는? 2, 1 응? 방금 뭘 들었는데? 내가 뭘 들었는데? 2, 1, 3 1과 많은 자는 커트해야 된다니까. 끝에는 2가 다시 나와야 돼. 2, 3 이런 거 있겠지? 자 마무리하자. 민재야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왔다. 왜 지금 이걸 묻냐면은 아니 뭘 파악을 해야 문제풀이에 적용할 거 아닙니까? 정리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 풀겠어요? 그렇게 정리한 게 어떤 건지 직접 예도 들어야 되고 경우의 수에서는 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또 생각하는 그 한계, 폭의 한계 점차 대답하면서 넓혀져 가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중복된다니까 뭔가 조금 틀려고 했잖아. 숫자 2개 더 썼잖아. 다 쓰거나 일부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다고요. 1111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 두 개는 숫자만 다르지 구성되는 양식이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얘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양식들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뭐가 다르지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숫자 3개를 쓴 겁니다. 숫자 2개만 쓴 겁니다. 숫자 3개 썼네요. 근데 이거 두 개 좀 뭐가 달라? 뭐가 다르니? 22번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들은 대칭되는 모양을 만들었죠. 뒤에 있는 것도 대칭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에 대한 이해와 경우를 나눌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각각의 숫자 나열을 직접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느 천년에 다 적고 있을 거야. 정답 확인한 친구 요거 그냥 단순한 숫자 경우가 아닙니다. 경우가 꽤 많습니다. 못해도 이건 몇십짜리 숫자가 될 거야. 몇 백까지 가나? 몇 백까지는 안 갈 텐데 몇십짜리야. 다 못 적어요. 다 적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다 적었다고 자신이 있겠습니까? 쉽게 세많은 방법을 찾으려면 뭔가 좀 고생해서 노력해서 경우를 분류해 줘야 돼요. 숫자를 2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숫자를 3개 쓰는 경우 중에 대칭인 것과 대칭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우들을 분류해야 돼요.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줘야 돼요. 그 이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맞는 건 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단지성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참, 숫자 2개를 쓰더라도 대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 숫자 2개 쓰는데 대칭 안 되는 거. 1 시작을 해야 되고 숫자 2개 쓸 거야. 그럼 2 하면 여기 대칭 안 돼야 되니까 1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뭐 쓰면 되잖아. 그래서 3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분류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경우 2개의 숫자만 사용. 그럼 먼저 숫자 배열에 사용할 2개의 수들을 내가 골라야 되겠네요. 3개의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를 골라보세요. 몇 가지입니까? 3개 중에서 2개 고르기입니다. 3개 중에 2개 고르기 앞서 뭐라고 얘기했죠? 3개 중에 하나 버릴 것만 정해도 되잖아. 1, 2, 3 3개 있어. 1 버리면 2, 3 선택이고 2 버리면 1, 3 선택이고 3 버리면 1, 2 선택이잖아. 그래서
내가 사용할 두 개의 수를 고르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2, 2, 3, 3, 1로 세 가지이기도 한데 1버렸다, 2버렸다, 3버렸다 세 가지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수를 이제 어떻게 나열해야 될까? 홀수 번째 오는 것들과 짝수 번째 오는 것들만 다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1의 자리, 만의 자리 같은 숫자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 연속해서 숫자가 1의 자리, 만의 자리 두 번째 조건 만족했고 연속해서 숫자들이 다른 걸로만 가잖아요. 문제들 수에 배치되는 모습을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누가 홀수 번째냐 짝수 번째냐, 홀짝에 따른 배치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골라서 줄 세우기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해서 6가지입니다. 1, 2, 1, 2, 1이나 2, 1, 2, 1, 2나 같습니까? 다른 경우죠. 1, 2 숫자 2개 뽑았을 때 2가지가 나왔습니다. 2, 3 뽑아도 3, 1 뽑아도 각각 2가지씩입니다. 그래서 전체 6가지입니다. 두 번째, 3개의 수를 뽑아서 세 개의 수를 뽑는데 거기에서 대칭이 벌어져. 예를 들면은 1, 2, 3, 2, 1. 여러분이 대답했던 겁니다. 그러면 세 개의 숫자 다 사용이니까 세 개 중에서 세 개 다 골라라. 버릴 게 없는데요. 한 가지야. 그 한 가지 그냥 세 개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건 한 가지 경우를 셈합니다. 셋 다 쓰겠다라는 한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따로 보지 않고 숫자 배열을 볼 텐데 대칭이니까 만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 동일해야만 하고요. 지금 우리는 대칭이 되는 걸 원하니까 10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들어가는 숫자도 역시 서로 같아야겠네요.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의 숫자 따로 있어야 되니까 3개 숫자 중에서 만과 1의 자리가 되는 경우는 3가지. 남은 것 중에 왜 연속하면 안 되니까 같은 게 이웃하면 안 되니까 1000과 10에는 2가지, 남은 것 찌끄레기 100이 가져가면 되겠네요. 역시 얘네들도 동시에 벌어져서 하나의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6가지네요. 여기까지 좀 따라왔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눈다는 게 어렵고 그 하나하나를 놓고 본다면은 찾아내는 거는 싹 다 적으면서라도 볼 수는 있습니다. 3개의 숫자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만과 1의 값은 같지만 대칭이 아닙니다. 이 더하기는 산술 연산으로서의 덧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질로서 규칙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쓰고 있는 거고요. 수를 따로 고를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1, 2, 3 아니죠. 미안합니다. 1, 2, 1, 3, 1 이렇게 나와야 되죠. 또 다른 경우 한번 이야기해 볼래? 1로 시작하지 않는 거. 2로 시작하면 어떤 거 있을까? 2, 1, 2, 3, 2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럼 이 안에서 뭔가 약간 규칙을 찾아줘야 돼. 그 규칙이 뭐냐면은 만, 100, 1의 자리가 같은 숫자가 되어야만 해. 같은 숫자 연속하면 안 되고 3개밖에 못 쓰니까 100과 1000의 자리는 서로 달라야 하잖아. 쌤, 난 이런 거 모르겠어요. 못 보겠어요. 적어. 그러니까 적으면서 관찰해야 된다니까. 발짱 끼고 눈 감고 그림 그리면서 어떤 규칙이 있을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해도 적어놓고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빨라요. 쌤 정도 될 때까지 많이 문제 풀면서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은 이거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뚝딱딱 암산으로도 되겠죠. 여러분 태어나서 이런 문제 처음 보잖아. 앞으로 많이 볼 거잖아. 나중에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쌤이 하는 것처럼 눈 감고 머릿속으로 이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얼마나 못해요. 나도 문제 이렇게 안 풀어. 경우는 나눠. 근데 세세하게 이렇게 안 적습니다.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이거지 저거지 숫자 바로 적고 또는 그런 거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암산하고 바로 더하기 들어갑니다. 익숙해지면 생략하는 거고요. 그렇게 안 풀지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시하는 방향이 따라와야 돼요. 뭐 몰라도 그냥 따라오세요. 피리 부는 산에 쫓아가듯이 따라가면은 그게 옳은 길이고 맞는 방법입니다. 믿고 등록했고 수업 듣고 있다면은 내가 조금 믿음이 떨어질지 몰라. 여러분이 볼 때 실력이 모자랄지도 몰라. 그래도 같이 하는 동안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고요. 문제 풀 때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적으면서 규칙을 파악해야 됩니다. 적으면서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규칙들을 확인해야 돼요. 적어놓고 최대한 찾으려고 하면서 삽질 몇 번 나오면은 이 세 자리가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 계산은 간단한데 이번에는 내용을 안 적을게요. 1, 100, 만의 자리가 같아야 되니까 거기에 숫자 3개를 쓰세요. 숫자 3개. 그러면은 1000의 자리에는 누굴 쓸까? 2가지. 남은 거 10의 자리에 쓰면 되겠네. 1가지. 역시 이것도 6가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의 합 18가지가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인 거죠. 만약에 이걸 모두 다 적겠다고 했으면은 문제를 잘 읽은 친구는 최소한 81개를 적어야 돼. 모든 경우가. 만의 자리에 1, 2, 3, 1000의 자리도 1, 2, 3, 100의 자리도 1, 2, 3, 10의 자리까지 1, 2, 3. 1의 자리는 만과 같다고 했으니까 81개 적어가지고 규칙에 맞는 거 찾아 써야 된다고요. 같은 숫자 안 나오는 거. 아니면 최소한 수영도라도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1로 시작했다. 그럼 그 다음에 2나 3밖에 못 오겠죠. 2로 시작했으면은 1, 2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1이나 3밖에 못 올 거고 1 했으면 다음에 1이나 2밖에 못 오네요. 3으로 시작했으면 1이나 3밖에 못 오네요. 마지막에 11,110 했으니까 1로 끝내야 되잖아. 1로. 안 되는 거 버려야 되네. 너 안 돼, 너 안 돼. 그래서 1로 시작하면은 1, 2로 시작했을 땐 2개밖에 안 되더라. 요거 하나, 요렇게 둘. 1, 3으로 시작한 것도 또 찾아봐야 돼요. 최소한 요런 것까지라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대신 답답하지. 이렇게 해요 끝나는 걸까? 삼각형 얘기를 합시다. 도형 파트고요. 도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도형 문제 할 때 여러분처럼 1학년이든 아니면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3학년이든 도형 문제 다룰 때는 이런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도형을 다룰 때는 도형 문제의 키가 되는 거는 보조선입니다. 도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쪼개볼 것이냐, 보조선으로서 쉽게 관찰하고 관측할 겁니다. 관측하지 않아요. 관찰하고 계산해 나갈 겁니다. 보조선을 잘 그어줘야지만 도형 관련 문제는 쉽게 풀이가 끝이 나는데요. 여기에 사실 정답이 없어. 유형도 없어. 다 아는 뻔한 소리 좀 할게요.
보조선을 긋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기준, 점과 점을 연결해 줍니다. 참 매번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부끄러워. 점과 점은 아무렇게나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의미 있는 점들이 되게끔. 뭐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한다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급한 점이라는 게 그냥 아무 점이라기보다는 도형에 나와 있는 꼭지점과 중점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타 내분점과 같은 것들, 이런 점들을 연결한 보조선을 한 번 더 그림에다 그려봅니다. 그 중에 풀이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야. 보조선 후보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점과 선을 연결해야 되기도 하고요. 주로 중선을 긋는다든지 수선을 긋는다든지 등분하는 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고요. 그 이외 기타 작업으로는 평행선을 긋거나 평행인 선분을 그어주거나 아니면은 단직선을 확장합니다. 굳이 정리는 하는데 그냥 손과 한대로 다 해봐야 돼. 점에서 점, 선 그어보고 선 연장해보고 그 속에서 각의 크기라든지 길이 관계라든지 닮음이나 합동 여부를 우리가 배워왔던 도형의 개념으로, 도형의 정의로서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정리는 하지만 약간 직관에 의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그림을 계속 살펴보면서 설마 하는 부분들, 의심 가는 부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도전 정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삼각형에 대하여 세 개의 심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심, 두 번째 외심, 세 번째 무게중심. 삼각형에서 작도에서 찾을 수 있는, 또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해 온 내용들입니다. 이외에도 수심이라는 거 있고요. 수선들의 교점인 수심이 있고요. 방심이라는 거 있는데 방심은 교육과정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심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기출 또 수능에서도 몇 번 되지도 않고요. 이제 나올 일도 없습니다. 최소 요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얘네들에 대해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작도 방법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성질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다들 대답 잘하는 건 무게중심이더라고. 우리 말 수 없는 조용한 아이들, 무게중심 작도 방법을 알지 않겠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두 시간 좀 남아있기 떠들기 힘들잖아. 좀 도와주라고. 쌤 목소리 가는 거 안 보입니까? 아유, 무게중심 묻지 뭐합니까? 아유. 진짜 너희들 비욕조적이다. 혼자서 인간 녹화도 여러 번 했거든. 우리 수업 말고 이제 다른 류의 수업할 때도 인간 녹화를 한다거나, 때로는 이제 내신 대비, 내신 기간 때, 시험 전날 요럴 때 애들이 막 안달이 나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정해진 시간은 다 오버했고 또 밤새서 공부하다가 새벽 모르는 거 있는데 친구한테 물어봐도 뭐 친구는 답만 알려주고 어떻게 내일 학교에서 알려줄게 하는데 난 지금 답답해 미치겠는데,
그래서 가끔 전화로도 설명해 준 적도 있고 또 풀이 강의 찍어서 보내준 적도 있고 막 그래요. 풀이 자체를 사진 찍어 보내기도 하고 동영상 녹화해가지고 링크 보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솔직히 그게 낫다. 앞에 이렇게 있는데 대답 안 해주면은 이게 뭔 재미입니까? 그 변들의 중점에서 네. 중점에서 그 복수점 이어가지고 그 중심. 이제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아주 간결하고 정리되어 있는 표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언어로 표현을 해도 되고 척하면 하고 알아들어 줄 테니까 그걸 내가 다시 정리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가 넘어와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요.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한테 앞에 앉았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아픈데요? 입 벌려볼까요? 열이 나. 몸에 열이 나? 그럼 안에서 뭐 항체랑 싸우고 있나? 청진기 대하고 심장박동도 뛰는지 체크해보고 폐 소리 좀 들어보고 아무리 병원도 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그리 하면은 의사가 답답하죠.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야. 물론 내가 내가 그 정보를 안 알려준 게 아니라 갔어. 병원에 갔어. 가가지고 내 딴에 내가 선생님 제가 한여름이었습니다. 7월인가 그랬어요. 제가 에어컨 바람 많이 쐬서 냉방병원 갔습니다. 머리에 열이 나고요. 몸이 으스러서 추워요. 한여름에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들으니까 어디 뭐 땡기거나 자세는 어떠냐 물어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이런 데다가 이제 온도 재고 청진기 대고 그냥 뭐 물어보고 기침 몇 번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보냈을 거 아니야. 감기 진료받으러 내과 가면은 집 앞에 내과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되더니 그러면 한번 저기 베드에 누워라고. 베드에 누웠어. 그리고 무릎 이렇게 들어가지고 발을 들으래. 무릎을 이렇게 발바닥 대고 무릎을 들래.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었어. 그러더니 이제 배를 좀 만지겠대. 그러면서 배만 살짝 까가지고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만지더니 여기 아프냐고 저기 아프냐고 얘기해. 예 아파요 하더니 내리고 하는 말이 큰 병원 가라고. 냉병 터졌다고. 난 냉병 터지고 3일째 이러고 있었어. 머리 아파. 수업하면서 얘들아 쌤 냉방병인 것 같아. 에어컨 끄고 수업하자. 미안 창문 열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고 수업했어요. 안 좋은데 냉병 터진 거였대. 근데 내가 가가지고 아무나 가만히 있어. 열나고 뭐 그렇대. 열이 나요? 네. 기침은 아직이요. 목이나 코는 간지래요. 알았어. 약 먹고 쉬어요. 그랬으면 내가 진짜 배 잘라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장 꺼내고 씻어야 돼. 딱 그 전 단계였거든. 3일째 가니까.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미련하게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오라고. 속으로는 안 아파서 안 왔는데 참다가 그냥 갔는데 응급실에서 수술하고 맹장 요즘은 3일 정도면 그냥 바로 퇴원하거나 활동하고. 근데 난 늦게 가는 바람에 6일인가 이렇게 한 일주일 가량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게중심 다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무게중심의 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선들의 교점이라고 합니다. 이 중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꼭지점에서 대변 중점으로 내린 선이에요. 그래서 중선이라고 해요. 삼각형이 있으면은 꼭지점에서 중점, 꼭지점에서 중점. 아하, 너가 무게중심 G. 무게중심과 관련된 성질 뭐가 있더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대부분 다 알죠? 길이 B가 얼마? 겁내 외웠잖아. 2대1이다.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길이 B가 2대1이다. 이거 가지고 실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이 삼각형 파트에서도 그래요. 내심과 외심은 작도 방법이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풀이 방향도 있으니까 요거는 바로 물을게요. 어차피 대답도 안 할 거잖아. 내심은 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에요. 비교적 간단하게만 적고 있습니다. 적어두세요.
그래서 내심이란 거는 삼각형이 있을 때 각의 이등분, 각의 이등분, 각의 이등분. 대충 이런 느낌.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점을 내심 I라고 하고요. 외심은 O라고 하고 무게중심은 G라고 합니다. 내심 안에 있으니까 in, 외심 밖에 있으니까 out. 그렇게 생각해. 무게중심은 무게. 네, 뭐 그렇고요. 자, 그러면 내심은 이런 건데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에요. 내접원의 중심인 게 뭐가 중요하냐? 내심 I고요. 삼각형 A, B, C일 때 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장 풀 몇 문제들도 이렇습니다. 내심의 성질 중에서 뭘 쓸 거냐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IB와 BIC와 CIA의 넓이의 합과 같다. 전체 삼각형은 삼각형의 세조각 합과 같다. 내심 기준으로 꼭지점까지 이어 자른 삼각형 세 개 넓이 합과 같다. 맞죠? 내심이란 거는 각 변으로 내린 수선의 발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게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란 말이에요. 요 길이가 스몰 r입니다. 그래서 다음이라고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밑으로 적으세요. 선생님 공간 때문에 위쪽에다 적을게요. 2분의 r 각 변의 길이 ABC의 합. 이게 전체 삼각형 넓이와 같습니다. 내심 얘기 나오면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삼각형 넓이의 합은 세개 넓이 합과 같다. 2분의 r 곱하기 세변 합. 이 r이라는 거는 내접원 반지름. 외심은 외접원의 반지름이고요.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그래서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접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외접원의 중심이라서 외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녀석이 많이 쓰이는 방법은 외심이 삼각형의 한 변 중점일 때, 다시 그냥 결과만 적을게요. 직각삼각형에서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등호 관계니까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다 같은 거야. 그래서 거꾸로 이런 것도 돼요. 어떤 한 변의 중점이 외심이래. 그러면 그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고 그 중점을 가진 변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는 겁니다. 원으로도 나중에 이어져서 많이 나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 소소한 이제 내접원, 외접원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원가의 기타 성질들이 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평행한 성분이라든지 닮은 꼴이라든지. 그래서 결국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성분이 어려운 이유가 정말 다양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바리에이션, 변형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문제풀이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당장에 129번이 점 I, 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점 M은 중점이랍니다. 중점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M이라고 했습니다. 내심이 I니까 I에서 각 변으로 내린 수선의 발 길이가 서로 동일하네요.
그리고 까먹었다. 한 변의 길이 정보가 10, 24, 26이랍니다. 10이고요. 24고요. 26이랍니다. 자,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길이 압니까? 모릅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냈냐?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삼각형의 넓이더라. IHM 직각삼각형의 넓이다. 그러면은 90도 관계인 IH와 MH 길이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14? 13? IH 길이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네.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로 요 하나 변 길이 찾아야 되겠고, MH는 어떻게 찾을까? 일단 하나부터라도 해결합시다. 그나마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이건 어떻게 하지? 어쩔 이 세 변의 길이가 같아요. 90도 내리고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다 보니 여기도 길이가 R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직각인 줄 알았는데 변변 길이가 같으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가 R이에요. 여기도 R이에요.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는 10-R이고요. 내접원의 중심이잖아. 원에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원의 성질. 한 원 외부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가 10 빼기 R이 되겠습니다. 24 빼기 R이고요. 여기도 24 빼기 R입니다. 34 빼기 2R이 26입니다. 그럼 R의 값이 얼마입니까? 8이니까 이거 차가 8이니까 R의 값은 4가 되겠네요. R의 값이 4라더라. 그러면 너 10 빼기 4니까 얘 96이네. 무게 중심이 미안. 변의 중점이래요. 직각삼각형 빗변 26짜리 길이의 중점이래요. 그러면은 13이고 6 됐으니까 너 7 남네요. 반지름 길이 구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정보까지 나와줬네요. 쉬웠던 문제인 겁니다. 따로따로 아이디어 내서 뽑는 게 아니고. 그래서 47에 28 넓이가 14다. 14. 물론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어. 처음 그림에서 보면은 IHM이랑 BAC가 비슷해 보여. 같은 도형인가 싶기도 해. 왠지 닮은 비를 쓰고 싶거든. 쓰면 될 것 같거든. 결과적으로는 틀렸어. 4대 7이고 10대 24니까 4대 7의 길이 비가 성립하지 않잖아. 길다 보니까 조금 비슷해 보였던 거고, 눈의 착시 때문에 내 인식에 오류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닮음일까? 닮음이라면 넓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닮음이니까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라고 하지 말고 닮음인지를 진짜 확인해 보세요. 이 문제에서 정리가 안 되죠. 그 확인하는 과정조차도 공부라니까. (130번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외심 얘기니까 여기서는 2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이네. 2, 10, 2 모르겠다. X 하자. 모르니까. 그럼 X 값만 알면 되잖아. 직각삼각형이 성립해야 되네. 혹시나 하고 한 변의 길이가 10이네요. 한 변의 길이가 10인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 12가 들어가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작은 게 5, 12, 13 있잖아. 5가 되려면 얘 3이면 5, 13 되네. 오, 개 땡큐. 개이드, 개꿀. 그냥 풀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이후의 문제 질문, 외접원 둘레를 찾아라. 아까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빗변의 중점이라고 했죠.
왜 저번에 둘레 길이니까 둘레는 2r 곱하기 원주율이죠. 원주율이 파이죠. 13. 그래서 13. 그대로 13파이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 아래에 131번 사각형 ABCD 넓이가 48이랍니다. 근데 이 사각형 ABCD 짝재를 보니까 뭐 직사각형도 아니야, 평행도 아니고 마름모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니고 그냥 아휴 지 마음대로 생겼네요. 근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네요. 각 변 BC와 AD의 3등분점에서 가까운 곳들을 PQ라고 하였다. 1대2의 길이 B, 2대1의 길이 B 이렇게 세팅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답니다. 어쩔 이래가지고 APCQ 넓이 어떻게 구해? 참 도형 문제 우측에만 이야기 또 할게요. 적절한 보조선 그어주셔야 됩니다. AC. 점점 긋거나 점에서 선으로 긋거나 뭐 해야 되는데 AC. 많은 삽질 해야 됩니다. 쌤은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는 이렇게 아이디어 뽑아서 계산한 친구도 쉽게 얘기하겠죠. 나한테 쉽다고 여러분한테 쉬운 건 아닌 건 압니다만 여러 도전과 여러 보조선들 중에 의미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직접 찾으면서 결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 얼마인지 몰라. 변의 길이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 스몰 a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삼각형 ABC 넓이 있습니다. 라지 A라 할까? 넓이니까 라지 A라 할게요. 삼각형 ACD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라지 B라고 합시다. 라지 A와 라지 B의 합은 삼각형 넓이의 합이니까 ABCD를 두 개로 쪼갠 거니까 48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APC 삼각형과 ACQ 삼각형 넓이를 합한 APCQ 넓이와 같네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삼각형 APC는 라지 A란 넓이에 밑변 길이가 1대2니까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3분의 2. 라지 ACD도 3분의 2B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사각형 APCQ 넓이는 너희 둘의 합과 같습니다. 말만 보면 누가 알아? 그림 봐야 알아듣지? 3분의 2. 네, 그래서 48을 3분의 2 곱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32 곱하기는 다들 하시니까.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 그 보조선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은 누구냐? 살랑살랑 냄새 나는 부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앞 시간에 했던 얘기 그대로 써놓을게요. 롯데시네마에서 학원까지 온다고 자다가 일어났다고 교대네 남았네 판단할 수 있는 거 많이 다녀서 경험해서 알잖아. 진주 처음 놀러온 친구야. 그 친구가 나 학원 마치면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 그래? 그럼 친구가 시내에서 안 기다리고 나 보러 학원까지 오겠대. 그 친구가 버스에서 자다가 깼어. 교대야. 여기가 어디 교대인지도 모르겠지. 처음 보니까 어디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도형 파트 분명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많이 경험치를 좀 쌓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각형 A가 다음 문제 132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132번에서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답니다. 무게중심 작도 방법 뭐였더라? A에서 대변 중점을 M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중점들을 교차시켜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 중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2대1로 그냥 뿅 잡으시면 되겠네요. 2대1인 지점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이야기였고요.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은 D에서 내린 수선에 밟아주고 여기 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게중심의 성질 2대1 2대1인 상황. 이때 문제의 질문 조건이 선분 AD 길이야. AD 길이가 71에 이거 가지고 야 너님 뭐 찾아? GG' 길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네요. 냄새 나는 거 없습니까? 삐로는 거 없어요? 아니야. 책을 뒤집어. 요렇게 아래가 넓은 삼각형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 뒤집어져 있는 거 역삼각형이라고 하잖아. (1대2) (1대2니까) 1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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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작은 거 대 큰 거. 1대 요게 2잖아. 1대 3이니까 요거 3배야.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G'G'은 72의 3분의 1입니다. 24. 여러분들은 책이나 시험지를 돌려서 익숙한 도형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직접 그리셔도 되고요. 기립이 조심하시고.